대통령의 확정 평양이 결국에는 국가의 의료체계를 지금 의료체계를 망치고 있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판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다. 대책을 물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빨리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어서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생길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을 줘야 하는 것이 첫 번째다. 그러면 만나서 대화하고 두 번째 대책이 뭔지 다시 논의를 하고 일단은 정상 가동시킬 만큼 가동을 시키자라고 해야 되는데 너희 안 돼. 2,000명 정원이야. 너희들이 파업하든 말든 관계없어. 전공의 대학병원 없으면 간호사 쓰고 아니면 공중보건이 그리고 군의관들 데리고 와서 다 쓸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이 정치권의 볼모가 돼서 돼요. 국가의 정책 결정의 볼모가 되어서 실험실지처럼 쓰여서 되냐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그 이야기 기사 절반 써주고 실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거 기사 한 줄 내주는 그것으로 언론 역할이 끝나냐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죽어나가면 응급실 체제가 마비되면 어떤 분 말씀처럼 이게 진짜 탄핵 사유지.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용서 못하는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온다 이렇게 봐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실 인식이 어느 정도냐라고 봤을 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박민수 복지차관이 대한민국의 의사가 하나도 현장에 남아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 어디로 나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조기훈 복지부 장관이 이번 이제 추석 대책인 것 같아요. 본인보다는 조금 더 중증인 분들을 위해서 응급실을 양보해달라. 있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250%를 가산하고 뭐 수술 처치 마취 등 후속 진료비를 200% 가산을 해서 그러니까 돈을 숟가락을 올려서 못 오게 하겠다. 이런 걸 이제 대책으로 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가다가 부딪혀가지고 응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본인 응급실 안 가고 그걸 본인이 박민수 차관은 자기의 상태를 지가 판단할 수 있는 모양이죠. 어디 부딪혀서 머리 깨져가지고 피가 나는데 이게 경증이다 중증이다 판단할 수 있냐고. 응급 상황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몸을 자유롭게 가늠하지 못한 특정한 상황이 다 응급 상황 아니에요. 응급 상황은 주객관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환자가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 응급 상황인 거지. 어떻게 그것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응급인지 비응급인지 구분을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은 대통령이 대화의 장에 빨리 나서서 대화를 하라. 2,000명 지금 모집하는 거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몇 명 정도 올리는 것이 맞는지 사회적 합의를 하자. 국회에서도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빨리 논의를 진행해달라. 대통령이 결정한 2,000명을 고집하지 않는다. 그리고 뭔가 대화의 장에서 우리 결론을 내자라고 던져놓고 전공의들 같이 복귀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의료 지원 체계를 가동해서 뭔가 지금 합의적 모델을 만들어서 우리가 결론을 냅시다. 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이 내놓지 않는 이상은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는 출구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출구가 없이 막혀 있으면 어느 한쪽이 죽겠지. 그러면 전공의들은 자기들이 당장 거기 그만두고 나가 있다 하더라도 개업을 하든 해외에서 다시 자기들이 병원을 하든 그 길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죽어나는 것은 누가 죽어나요? 국민이 죽어날 거 아닙니까? 의료 그렇죠. 체계가 붕괴되고 지금 아무리 눈짓고 찾아봐도 지금 현재 의료 체계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선택하겠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맞으니까 지금 이 방향대로 가서 2,000명 정원하고 지금 응급실 체계 지금 의료 체계 다 붕괴시키더라도 우리 참고 견디다 안 아프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봐주거나 아니면 이것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전면적으로 정권과 싸우겠죠. 그것은 이제 국민이 선택하겠죠. 여기에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고 이럴 수 있나요? 이것의 정치적 덕실을 민주당이 더 본다, 조국혁신당이 더 본다, 한동훈 국힘 대표가 본다. 이게 의미가 있는 이야기냐고요. 생명권을 가지고 생명권. 세상에 제일 큰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제일 큰 것 원투 다니면 먹고 사는 거, 먹는 거. 두 번째, 목숨. 이 두 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나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정책을 잘못 써서 국민들이 그 대상이 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처치 못 받고 쓰러지는 사람이 계속 속출하고 있다.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문제를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긴 한데요. 첫 번째로는 뭐 어제도 공식적인 내놓은 게 지역 의료를 정상화시키겠다. 그래서 지역에 너무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니 지역으로 내려가시는 의사 선생님을 많이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근데 또 다르게 보는 분들, 정치평론가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적 영역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지금 의료 시장에 사적, 그러니까 이제 뭐 재벌 대기업부터 해서 의료 시장이 영리병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시스템을 완전 다 흔들어서 제로 상태에서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의구심도 있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진짜 말씀하셨듯이 그냥 야 사람이 더 필요하대 그냥 밀어붙여 이렇게 해서 진짜 무식하게 갔을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근데 첫 번째 이야기했던 지역의료에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립니다. 뭐냐면 지금 서울에 뭐 빅3라고 불려지는 뭐 병원들이 있죠. 그 재벌 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 있는 굉장히 똘똘하고 똑똑하신 젊은 선생님들이 스카우트 해온답니다. 그러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선생님들이 안 계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의료가 붕괴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 군 의사 선생님으로 안 가고 그냥 현역으로 갑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아들이 현역으로 간다고 해요. 첫 번째는 짧다. 그리고 빨리 나와서 짧게 갔다 와서 빨리 개업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이 없다고 해요. 그분들이 직접 지금 보건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지역 의료 체계가 붕괴된다 또는 지역의 자원을 서울로 빼온다 이제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책적 차원 또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거는 의료를 전면적으로 민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아예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자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그래서 2,000명을 뽑는데 의료 대란을 만들고 응급실에서 제 기능을 못하도록 한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나 좀 단순화시켜서 접근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결국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했던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 그 원인의 출발이 본인의 평소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든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던 것을 확신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고수하는 것이든 관계없이 정말로 현실 상황을 깡그리 무시하고 본인이 확고하게 믿고 있는 무엇을 밀고 나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없다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정치입니다. 정치는 국민들이 민심이 또는 각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를 보고 그 갈등이 존재하지만 조정을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그리고 구현해서 그 결과가 결국에는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가야 되는 그 정상적인 순서를 전혀 밟지 않죠. 이유가 있겠죠. 본인이 확신이 있거나 본인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반드시 구현을 하는 것이 나라보다는 본인이 더 좋다거나 아니면 본인도 좋고 나라가 좋은 것은 무조건 여기에서 굽히면 되지 않는다. 무조건 끝까지 고수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의료 대란과 관련돼서 해법을 못 내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다. 확신이 강하거나 확정 편향에 빠져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이거를 마치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무적인 요소가 들어가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완전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지금 지방대병원, 지방 주요 종합병원,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것은 선택적 사안이기 때문에 그 선택적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점은 조금 부족하지만 이런 점은 더 나아졌네. 그러니까 우열이 정해지는 그 정책을 씀으로써 좋고 나빠지는 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더 강조하는 사람은 잘했다고 하는 거고 나빠진 것이 더 도드라지는 쪽에서는 이거 잘못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정책이라는 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료 대란의 성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도 괜찮다라고 한다는 것은 확신이 과잉이거나 확정 편향에 빠져 있거나 확정 편향은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어디서 치료를 받아봐야 되겠죠.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는 지금 이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정치를 하고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요. 인요한 최고위원이
의사잖아요. 안철수 의원이 의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야 봐 인요한도 결국 의사니까 의사 편 들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네.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집단 이기주의가 존재하는 요소가 있죠.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를 가진 사람은 이 문제를 이렇게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안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점에서 새로 출발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된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왜냐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출구 전략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럼. 간단하잖아요. 대통령이 자기 생각 바꿔야 되고 포기해야 되죠. 지금 이 방식대로 밀어붙이는 것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사회적 협의기구 합의에 의해서 이거 다시 논의하자라고 빨리 돌아가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돌아가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거고요. 하루라도 늦게 돌아가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뻔히 보면서도 내가 오늘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응급실에 갈 수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데 갈 병원이 없어요. 그럼 죽잖아요. 그런 일이 지금 속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이것은 2,000명을 끝까지 정원은 절대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간다. 그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그것은 정책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에요. 그것은 막무가내예요. 이 막무가내 상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냥 간다. 야 의사들은 집단 이기주의니까 저거 이번에 버르장머리 안 고치면 절대로 나라는 계획 안 된다. 그 권한 누가 줬어요? 대통령한테 줬어요? 사회적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 다수가 동의를 하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공의들 다 그냥 옷 벗고 나갈 수 있냐고요.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이런 방식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가고 집단 행동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의사들한테 욕할 수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고만 이야기하죠. 대구 경북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10%포인트 이상, 70대 이상이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애국자 좋다면서요. 문재인 빨갱이라면서 이재명 저거 절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노인층이 왜 지금 이건 아니라고 해서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집니까? 이번 명절에 대한민국 노인들 어떤 식으로 응급 상황 오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응급 상황 와서 죽는다고 한 것은 정말로 대형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이상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어 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는데 이제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빠지고 노년층의 지지율이 빠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보수 진보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국민의 생명보다 더 앞서서 작동할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보다 그 위에서 지가 놀 수 있냐고요. 그걸 허용해주는 나라가 대한민국 맞습니까? 그러면 보수를 지지하던 윤석열을 지지했던 30%가 그게 맞다고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의료 문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철옹성 지지율 30%의 그 국민들이 나와서 의료정책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고 이렇게 해서 국민 앞에 호소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의료 문제를. 보수 진보의 정책적 선택 국민들이 어떤 거를 선택하더라도 좋고 나쁨이 있긴 하지만 근원적으로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것 서로 가야 하는데 이것은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놓고도 이 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가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어떤 국민이 이해해야 합니까? 일단 출구 전략이 너무 어렵네요. 네. 너무 어렵고요. 야당도 제가 볼 때는 뭐 정치적 실익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출구 전략이 없다고 우리가 단정하지 말죠. 출구 전략이 왜 없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생각 바꿔먹고 이거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여야정 국회에서 협의체 만들어라. 단체는 단체적으로 협의하자라고 하면 이 문제 해결돼요. 그리고 의대 정원 국민들 다수가 동의하는 부분이잖아요. 단계적으로 늘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지금 의사협회가 절대 안 돼라고 할 수 있냐고요.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이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은 출구 전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출구 전략을 지금 안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